버트 이런 시설물들을 역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델 및 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 데이터는 홀로렌즈라고 해서 MR이죠. 모델하고 실제 공간에 모델 데이터를 띄워보는 그런 장비하고 연결해서 한양대에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부피에 대한 최적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공량에 대한 정보를 절토량이라든지 성토량을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응용하게 되면은 어떤 흙막이 시설에 대한 변이, 그래서 흙막이 시설 모델 데이터와 그다음에 현장에서 취득한 현장 데이터를 서로 중첩을 시켜서 방면을 잘랐을 때 그 편차 정보를 전부 다 이제 디테일하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이제 바닥에 대한 형평도를 이제 분석을 해서 철골 부재 같은 걸 시공을 할 때 그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서는 공장에서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철골 프레임이라든지 파이프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처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시공을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시공된 거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하고 스캔 데이터를 중첩을 시켜서 얼마나 변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인스펙션 기능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런 파이프 시설물 같은 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처짐이 발생하니까 이게 얼마만큼 처짐이 발생하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모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취득한 데이터가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cm 정도 처짐이 발생한 것을 병면을 잘라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진만 찍는다든지 거리만 측정한다든지 이러면 복잡한 시설에 대해서 모델하는 게 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기존 시설하고 간섭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셨을 때 뒷부분에 보이시는 건 포인트 클라우드 현장에 대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추가 설치할 장비를 미리 사전에 이동을 시켜서 얼마만큼 간섭이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스케치업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은 CBT 솔루션의 엄영 대표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눈썰미 있으신 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지오슬램으로 찍은 거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바로 데이터 출력한 걸 보셨잖아요. 그 데이터에서는 무성적인 색깔이었어요. 점으로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넘겨졌다 미리 지난주에 와서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데이터 취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여준 데이터에는 사진 같은 게 있었어, 그죠? 있었어요. 사진처럼 이 공간에 텍스처가 있었어요. 그거더라고요. 저는 직접 검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달라서 그래요. 장비가. 지오슬램은 그냥 점만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이 앞에 있는 스테이션 이런 것들은 지금 저것처럼 이 색깔, 레드, 옐로 이런 색깔들이 들어가 있죠. 얘도 재미난 원리인데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 흥미로울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동시에 얘가 사진을 찍습니다. 명수도 카메라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사진은 대충 그 공간의 정확한 위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점에 사진 합성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지점에 얘 갖고 있는 색깔 정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이 RGB 값을 내립니다. 그 점에 이제 요 검은색 있는 쪽에는 웬만하면 그 점에 검은색이 들어가니까 빨간색 책상이면 그 근처에 있는 점은 그게 빨간색이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진짜 사진하고 애매한 묘한 그런 이미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준비된 말씀 주세요. 네, 됐습니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고 네. 제가 모셔갖고 대성황을 이룬 다음에 또 한번 모셨습니다. 공병 대표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BT 솔루션즈의 엄병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트리블 쪽에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하고 뭐 이쪽에 관련해서 총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스캐닝 관련 용역, 뭐 역설계라든지 뭐 근대건축물 보존 사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용역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앞에 이제 뭐 김호중 대표님이나 박찬호 과장님께서 쭉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저기 광대역 스캐너하고 뭐 핸드블 스캐너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인 겁니다. 모두들 스캐너가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스캐닝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컨텐츠화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스캐닝을 도입하려는 곳에서 이걸 어떻게 뭐 건축물이면 건축물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뭐 기계는 어떻게 역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루션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제 자기 그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적합한 걸 골라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 레빗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건축물을 시각화하거나 컨텐츠로 만들 때 스케치업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스케치업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좋은 점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취득이 되거든요. 그 포인트를 뭐 리캡을 이용해서 레빗으로 가져오든지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언데시라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디스플레이상의 부하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가 빡빡하게 좀 들어와줘야 형상이나 이런 형태 파악이 쉬운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요구하게 되고 뭐 이제 그 비용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업 사이트가 커지면 그런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케치업에서 하는 이유는 그 스케치업에 이제 언데시라는 그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 들어오는 점의 개수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포인트 수를 늘렸다가 이제 전체를 볼 때는 줄이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만 봐서 디테일하게 모델링한다 그러면 포인트 수를 올리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간상 좀 시연도 조금 해드려야 되고 사례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직접 컴퓨터를 다뤄야 돼서 이쪽에 좀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작년에 진행했던 사례를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대건축물 보존 사업을 그 광주광역시청이랑 같이 했습니다. 일신방직이라고 이제 방직 공장인데 그 안에 있는 발전소 위주로 보존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전소, 변전소, 보일러실 2개하고 이제 급수탑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손 정도가 심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높이도 있는 상태에서 저 위쪽 접근이 안 돼서 고가 사다리 차를 좀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스캐닝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화 시키고 그 모델 기반으로 도면을 이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진행했던 게 이겁니다. 스캐너 이용해서 현황 실측하고요. 그다음에 모델링하고 캐드 도면 작업.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버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메러포트를 이용한 그 VR 콘텐츠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술 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재현 도면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현된 거하고 현황하고 둘 다 모델 데이터도 같이 작성을 했고요. 작업 프로세스는 대략 이렇게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제 스케치업에서 최저 산출이나 수량, 물량 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파손된 형태 말고 그 복원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량, 물량 산출 작업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손 부위가 이제 너무 심해서요. 저희가 이제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네 군데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D 스캐너로만 취득을 해도 충분히 이제 로우 데이터에서 확보하는 부분들은 가능하긴 한데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려면 VR 촬영이 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사진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장에 가봐야 되고 그런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러포트를 이용해서 VR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이쪽으로
네, 지금 여기 보시는 형태 자체가 이제 메로포트로 찍은 일심 방지 있는 사이트 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김호준 대표님이 설명하셨지만 이게 그 카메라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아래 위로 해서 이제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센서가 기본적으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일정 부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이니까 이제 태양광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외부 쪽에서는 잘 안 찍히는 경향이 있고요. 실내 쪽은 또 잘 찍히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여기 적외선 센서로 취득한 포인트를 얘네들이 자동으로 메쉬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막 깨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거 위치 정보를 잡기 위해서 메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기반으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진이 이 부분이 어디지라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클릭할 때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살짝 보이긴 하는데 좀 전에 보셨던 메쉬 화면이 트랜지션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걸어다니는 느낌이 나도록 컨텐츠가 구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PC상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VR 기기를 착용을 하면 VR 형태로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비포하고 애프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의 이제 리모델링을 거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 모습을 담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된 후에 모습을 담아서 실제 도시재생 후에 그 지역 활성화에 대한 컨텐츠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진 내에 뭐 마커를 추가를 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을 다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이거 자체를 아까 이제 뭐 김호준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링크로 그냥 그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면 4K 해상도 이상의 사진으로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촬영할 때는 좀 힘들지만 한번 촬영해 놓고 나면 다시 현장을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스캐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VR 촬영을 같이 진행을 해서 로우 데이터를 먼저 취득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마커가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마커가 있죠. 갖다 대면 이쪽에 그 저희가 이제 학술 영역에서 발굴했던 자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로 VR 안에서 이렇게 띄워볼 수 있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링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이 뜨는 게 저희가 실제 촬영했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고가 사다리 차 놓고 이쪽에 이제 걸터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스캐너가 여기 스캐너가 돌아가고 있고요. 굉장히 좀 위험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 파손이 많이 돼 있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GPS도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랑 매칭을 했고요. 고가 사다리차 이용을 해서 스캐닝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박찬호 과장님께서 시연한 핸더블 스캐너도 같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취득했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에서 작업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제 좀 이따 시연을 잠깐 해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현황입니다. 현황. 그래서 발전소 내부가 되겠고요.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없는 상태입니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를 켠 상태예요. 그래서 스케치업 모델 데이터하고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겹쳐서 보여드리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스케치업의 섹션 기능을 이용해서 섹션 플레인을 배치를 하게 되면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모델을 같이 잘라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하실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예전에 메러코트에서 보셨던 지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그 지하하고 지상을 같이 뜨게 되면 슬라브 두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기 발전이라 터빈이 이제 그 2기가 배치가 됐었는데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 어느 위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캐닝을 해보니까 유난히 슬라브 두께가 두꺼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발전소가 지어진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터빈에 회전할 때 진동 때문에 그쪽 아래에는 이제 슬라브 보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서 그 당시에 터빈의 규격을 맞춰가지고 실제 복원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캐닝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내기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복원 모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손되어 있는 형태까지 다 그대로 작업을 했고요. 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반으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발굴된 자료하고 사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복원 모델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안에 보면 이제 장비들도 다 만들었고요. 터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석탄을 이제 저기 배급하는 호이스트라는 부분도 예전 사진을 발굴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스케치업의 플러그인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보기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변전실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곳은 변전실이고요.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건축 쪽에 작업할 때는 정밀도를 그 5cm 이하로 잡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5cm 이하로 다 작업을 하긴 하는데 최대 이제 오차가 5cm 정도로 잡고 모델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일러 같은 것들도 다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그 복원한 데이터 자체가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 학술영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찾아냈어요. 이 사진을. 그래서 정말 그 앞에 보일러실도 그 실제 시공이 안 됐을 때 사진을 찾았는데 다행히도 복원한 데이터하고 스케치업에서 매치 포토로 맞춰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 기반으로 해서 스케치업의 이제 포토 매칭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카메라 렌즈의 화각,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의 위치를 역추적하는 겁니다. 역추적해서 실제 이제 2D로 돼 있는 사진이지만 거기서 3차원 좌표를 추정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차원 좌표를 추정하고 그 좌표에 대해서 모델을 배치를 하면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 가지고 모델링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딱 맞더라고요. 굴뚝 높이나 여기 있는 창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서 굉장히 기뻐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로서 방문에 이제 납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삽도 이미지 같은 거 보고서에 집어넣을 삽도 이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익스포트해서 이제 제작을 하고요.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케치업 모델에서 그 인면 같은 경우에 그냥 뷰를 잡아서 뽑아내면 되고요. 단면 같은 경우에는 섹션을 배치해서 도면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의 기초 라인을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로 가져와서 도면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 이제 제가 한기대 건축과에서 강의를 하는데 2학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오토캐드를 먼저 가르치고 3차원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데 반대로 이번에 가르쳐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일단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도면을 추출하는 걸 훨씬 더 재밌고 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빔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3차원으로 모델을 해서 도면을 뽑는 게 도면의 정합성 유지나 이런 데 유리하기 때문에 스케치업 자체에서 이렇게 섹션을 배치를 해서 라인을 뽑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어 구분 작업 해주고요. 이제 단점은 그 스케치업에서 뽑았던 좀 복잡한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다 선이 끊어져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에서 DWG를 불렀을 때 용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손을 대줘야
가능합니다. 이 상태는 그냥 만들어도 될 만한 용량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국립국악원 공연장 4개를 역설계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의자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데이터가 굉장히 큽니다. 저런 것들은 다 오토캐드에서 블록으로 취합을 해서 작업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일심방지 데이터에서 이제 모델링에서 뽑은 데이터 가지고 도면화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있으니까 VR, AR 영상 같은 건 아주 쉽게 만듭니다. 요즘 보면 이제 그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을 많이 쓰시는데 실시간 렌더링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트윈모션이거든요. 트윈모션이 그래픽 소프트에 있다가 요번에 이제 그 언리얼 엔진을 개발한 에픽게임즈에 인수가 되면서 무료로 풀렸어요. 11월 달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200몇십만 원씩 받고 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무료 다운로드하고 그 이후로는 그 버전에 대해서는 무기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심방지 현황 모델입니다. 현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트윈모션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스케치업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날씨가 이렇게 바뀌면서 현황 모델에서 보건 모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파손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게 현황이고 이제 보건 모델링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건축적 의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게 됩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 성우나 이렇게 자막 같은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문이 열리는 도로레 방식의 이제 그 개폐 방식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360도 영상도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동영상인데 둘러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실시간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져와서 매핑이나 라이팅이나 이런 세팅만 하면 바로 계속 렌더링 되고 있는 상태라 이미지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삽도 이미지를 CG컷으로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케치업 모델이나 랩빙 모델을 바로 VR 콘텐츠로 바꾸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열어놓은 게 있는데 네, 이겁니다. 이게 뭐 달리 작업한 게 아니고 아까 그 보건 모델입니다. 보건 모델인데 이 모델 자체를 그냥 그 제가 쓰는 쿠비티라는 솔루션을 업로드만 하면 바로 이렇게 웹상이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VR 콘텐츠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스케치업에서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똑같이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 모드를 이용을 해서 실제 이 컨텐츠 안에 들어가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설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새 이제 스케치업으로 많이 구현을 하시는데 이런 간단한 솔루션을 쓰시면 클라이언트랑 대화하시거나 이해를 시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 또 업데이트가 돼서 잠깐 놔두면 렌더링 돼 있는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냥 잠깐만 놔두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요. 이런 솔루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T모션에서 이제 AR로 광역시청에서 이제 시연을 한 겁니다. 전시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빔모션이라는 컨텐츠도 있는데 이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실제 스케치업에서 작업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 그 빌딩 포인트에 박찬호 과장님 여기 컨퍼런스 룸을 미리 떠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언데시라는 소프트웨어로 변환을 합니다. 보통 그 공용 포맷을 많이 쓰는데 257 포맷이나 라스 포맷을 많이 씁니다. 그 데이터를 그 언데시에 이제 인덱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로 이제 변환 과정을 거치면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불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있는 강의실이 이제 이쪽이고요. 이게 스케치업 상에서 지금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시는 거고요. 단면을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의 섹션 박스처럼 단면 상자처럼 이렇게 그 크기만 좀 변환을 해주시면 바로 섹션이 잡히게 되고요. 조금 더 잘라볼게요. 자, 이쪽에 지금 저희 강의실이 있고요. 천장도 좀 숨겨보겠습니다. 약간만 내려서. 네, 천장 부분도 이렇게 날렸고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이쪽 부분이겠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이 이제 여기 이 프로젝트 스크린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스캔해서 취득한 거를 스케치업에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링 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모델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단면을 한 그 100mm 정도 두께로 잘라서 라인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언댓에 보면 이제 피처 익스트랙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가 노이즈가 있습니다. 노이즈가 있어서 저거를 실제 이제 리얼웍스나 이렇게 이제 종합 소프트웨어 사이클론이나 파로까지는 안 가고요. 이렇게 종합 소프트웨어에서 작업을 하면 이게 삼각망 형태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뭐 모델링하는 기능도 있는데 전문적인 모델링 툴보다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면 삼각망으로 나오는데 실제 이게 건축적인 데이터가 되려면 이렇게 플랫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추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면을 클릭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벽체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클릭한 점에서 평면을 인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면이 생겼죠, 스케치업에서요. 그래서 일일이 포인트를 따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트로 면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실제 버티컬하게 있어야 되는 객체다 그러면 잠깐 지우고요. 그래서 킵 버티컬을 체크를 해주고 취득을 하면 이게 실제 시공돼 있으면 살짝씩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여기 컨퍼런스 룸도 약간 틀어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컬로 면을 추출을 하는데 이렇게 작업이 돼 있으면 푸시풀 도구 가지고 탑뷰에서 보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그 뒤쪽 벽체 있는 부분에 라인이 보이시죠? 점 형태로요. 버티컬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푸시풀로 쭉 당기시면 그냥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당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기고요. 제가 마이크 빼고 잠깐 두 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면을 잡고요. 탑뷰에서 이렇게 보면서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그룹을 잡습니다. 항상 그룹핑을 하고요. 옆에 있는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단면을 이렇게 추출을 하거든요. 여기서 스케일 도구가 바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면하고 아래쪽하고 위쪽 높이는 같을 테니까요. 이렇게 스케일 도구로 잡아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탑에서 그냥 당겨주시면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벽체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벽체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진행해서 여기 측벽들은 다 만들었거든요. 그 결과물이 이거고요.
단면으로 잘라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만 자른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면하고 포인트하고 거의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오차가 난다 그래도 여기 길이 값을 한번 재보면 한 2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5cm까지 허용 오차를 두겠다 그러면 건축에서 스케치업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모델링 하는 거는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업에서 이제 그 섹션 프레임을 이용해서 같이 잘라내면요. 네, 이쪽에 지금 섹션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섹션이 활성화되면 포인트도 같이 잘리거든요. 일단 대충 맞춰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하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비교해 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피처 익스트랙트로 추출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단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지금 단면 상자 말고요, 라인으로 긋는 방법도 있고요. 이 두께를 0.5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500mm입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면 이 라인 상에서 그냥 단면을 바로 추출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만 이렇게 잘라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PPT를 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PPT 진행했던 부분 중에 뒷부분도 한 번 더 설명을 좀만 더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하고 신흥시장을 이제 역설계를 했어요. 좀 더 뒤로 가면 있을 텐데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 그 뭐 최근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기존에 거기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던 곳이에요. 신흥시장이 이제 2017년도에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제 아케이드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시공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서 실제 이제 토목 측량한 데이터하고 그 실제 이제 시공하려고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높이가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도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측량 기준점을 끌어와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 기준점 자체도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목 측량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실제 이제 여기 현상 설계에 당선됐던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게 실제 그 아케이드에 있는 그 기둥이 박히는 곳이 사유지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캐닝하고 그 다음에 골목상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케이드가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역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VR로 다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 아케이드가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이 거의 파손이 돼서 이걸 다시 이제 현상 설계를 해서 작업했던 거고요. 아케이드 놓고 이제 뭐 휴게 시설 같은 거 연동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자, VR 데이터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지금 비포만 찍은 상태고 애프터는 이제 앞으로 찍어야 됩니다. 몇 분 남았어요? 10분 정도. 얼마큼 더 남았을까요? 너무 재밌죠? 네, 계속 보면 좋은데 아마도 궁금하신 분들 질문도 오늘 받기로 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질문을 받을 시간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토목 측량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스캐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실제 이제 그 측량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그 인면으로 잘라봤을 때 인면 전개도상의 높이도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설계로 이어지기가 어려워서 역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취득하고 그 골목이랑 광대역으로 돌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볼 스캐너도 또 여기서 같이 썼고요. 그래서 스케치업으로 가져와서 시흥시장 전체를 모델링만 하고요. 여기서 이제 도면화를 해서 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국악원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4개 공연장을 했는데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자체가 그 원래 무대 장비 같은 경우 아래쪽에 기계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연장을 할 때 이제 이게 가장 큰 사이즈에 드는 그런 공연장이었고요. 아래쪽에 이제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핸드볼 스캐너인 지오슬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위쪽은 광대역 스캐너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고요. 이게 스케치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으로 이렇게 역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겹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 그 스캐닝을 진행을 하냐면요. 대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관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바텀이라고 해서 뭐 조명기구나 무대장치 관련 기기들이 이렇게 붙는 그 바가 있거든요. 저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연할 때 뭐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면에 있는 위치 가지고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설계를 진행을 하고 실제 도면을 만들어냈을 때는 실치수를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밀리미터 단위 이하로 떨어지는 치수선도 이제 생기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도면화를 진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외부 공연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3D 스캐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예전에는 건축 쪽에서는 시공 쪽에 많이 썼습니다. 비정형 시공 쪽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건축이나 뭐 보존 사업이나 이제 도시재생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Q&A 있으면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최근에 급증하는 것 같아요. BIM 오늘 학회 행사인데 굉장히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체감하는데 특히 이제 저도 그렇고 좀 바빠진 것 같아요. 디지털 노가다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아니 뭐 잠깐 질문 있으면 감사히 5분 시간을 남겨주셔서 받겠습니다. 네. 아까 벽체를 네. 두께를 아까 자동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두께를 어떻게 안 해요 지금? 아, 이게 내부하고 외부를 뜨니까 측량점이 이제 바깥쪽 벽하고 안쪽 벽이 동시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 갭으로 벽 두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벽 두께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만 하고 그 반대편은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는데도 아까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 바깥에서 보일 때 안에 보였던 그 포인트가 보이는 거지 두께가 보이진 않는데 말씀대로 알고 싶으면 이 뒤까지 같이 찍어야 돼요. 저쪽 외벽을 찍으려면 바깥에서도 찍으면 양쪽을 사이를 벽이라고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는 어쨌든 구조물 외에 또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예, 무조건 보이는 면만을 찍는 거고. 네, 마감재가 다 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감재까지 된 그 두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아요. 네.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하실 때 굉장히 여러 장비를 사용해서 뭐 네. 그게 어디였죠? 일심, 뭐, 예, 일신 뭐 거기였어요. 일신도 네, 일신방식이요. 네. 그렇고 다 그래요. 어디든. 쓰고 뭐 핸디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다 쓴다는 것에
네. 그 각각의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